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일그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할 텐데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직전에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우리 유상증자가 발생이 됐고 유상증자 물량들이 이제 상장이 됐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왜 했고 지금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지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료방을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무료방들 제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 종목들을 가지고 무료 이제 모의계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계좌가 수익 구간입니다. 무료방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전체 평가 손익이 수익이면은 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종목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응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 비중이 매입 금액이 높죠. 그러니까 손실, 수익. 내가 만약에 10만원 마이너스다. 근데 수익이 플러스 20만원이다. 같이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10만원이잖아요. 자, 투자되어 있는 게 150, 뭐 20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손실이 수익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손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리를. 그러니까 뭐 150 이거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그럼 이제 수익이 10만 원이 나지만 현금도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현금 확보되면은 350만 원 그리고 수익까지 이런 식으로 계좌를 정상화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 평균 단가를 낮춰서 계속 가다 보니까 올라서 수익폭이 확대됐습니다. 전 계좌가 수익이 됐어요. 그러면은 싹 날려버리는 거죠. 손실 중인 종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존의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 다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 종목 딱 잡았는데 손실 수익이 확대가 됐어. 그럼 손실 중인 종목이랑 같이 정리를 하시려고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종목들도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죠. 일단 그런 상태고 평균 단가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우리가 일단 자, HLB 같은 경우에서 4만원대 물려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 3만 5천원대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유상증자까지 좀 진행을 했잖아요. 권리락 직전이 4만원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37,500원대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37,500원대 아니면 35,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전략값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00원대 세팅을 해서 마이너스 15%마다 분할 매수 5%, 10%, 1배수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 거예요. 37,500원대, 31,800원대, 29,900원대. 자, 이렇게 29,900원대라고 하면은 29,900원대, 이 3만원대 여기 이 부분들이 되죠. 자, 그럼 내가 1차 37,500원, 그리고 2차 31,800원. 자, 2차 31,800원, 31,800원, 그리고 29,000원대, 29,000원대, 여기 29,900원대, 3만원대네요, 3만원대. 자, 그럼 평균 단가가 33,000원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3만원대니까. 자, 여기서, 10주, 5주. 내가 5주, 10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안 하신 분들.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해도 크게 권리락 마이너스 2%인 걸 봐서는 0.08, 0.07 이 정도 수준의 유상증자를 했던 것 같아요. 1주당. 그러면 1주당 0.08주.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08주, 89주죠. 0.089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를 하기 위해서 14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14주. 14주를 갖고 있을 때 플러스 한 주를 25,2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다. 미미했던 상황들이었다. 단주 미만은 현금으로 들어올 거고. 일단 이런 상태에서 1차, 2차, 3차 대응을 잡아가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5%, 10%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29,000원, 3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27,000원인 상태에서 27,000원에서 3만원까지 떨어져서 5%, 10%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비중이 20%가 됩니다. 자, 20%. 여기 10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주를 더 매수하면 20%가 되죠. 그럼 평균 단가가 32,300원, 33,000원 수준, 33,000원 수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33,000원이 되면은
내가 안 팔아도 다른 사람이 대응을 잡고 있는 잡아간 사람들도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당시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제가 전환되는 이유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라는 것은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매수를 하는 거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파는 겁니다. 파는 게 비중을 줄이는 목적이겠죠. 1차, 2차, 3차 하고 평균 단가 33,000원까지 33,000원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3,000원까지 33,000원까지 여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61선 부분이잖아요. 61선. 그럼 61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매도는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 20%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은 33,000원에서 10%가 됩니다. 10%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10%.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10%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33,000원에서 10%였다. 그럼 이제 또 떨어졌을 때 2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10%를 또 매수를 하면 3만원은 또 평균 단가가 또 낮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N차로 또 이제 20주가 되겠죠. 여기서 20주가 되겠죠. 20%가 되겠죠. 비중이. 자, 그러면 20%가 되는 것들 중에서 또 이제 반등이 3만원까지 나와버리면 또 절반 팝니다. 또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평균 단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낮춰가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자,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쯤에서 여기 이 가격 27,000원, 3만원대 이 부분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주가도 이전의 수준들 좀 보면은 이 부분들 여기 29,000원에서 바닥 반등 여기다 쭉 떨어졌다가 슈팅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이런 식으로 반등 이 구간에서 반등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기술적으로 이 구간의 지지를 계속 전통적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 조정, 반등 나왔다가 조정, 그리고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들 터지고 슈팅 흐름들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반등 나왔다가 조정, 슈팅이 나오고 조정. 자,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 반등 나왔다가 조정,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조정 흐름들 보여줄 수가 있겠죠. 향후에도 계속 움직임들 계속 대응을 해서 따라가고 내 평균 단가보다 수익 구간들이 오면은 N차수 매도를 비중을 야금야금 정리해서 가는 거죠. 목표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인데 최근에 반등 나왔던 것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매집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거시적인 부분들 자, 거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HLB 임상 3상 성공했다면서 또 임상하는 사연 이게 2023년도 1월 5일 기사입니다. 자, HLB 테라퓨닉스는 미국 계열사 리젠트리가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의미인데 회사는 2번 추가 임상을 또 예고하고 있다. 임상 3상을 성공해놓고 추가 임상에서 나서는 건 치료 범위를 확대하거나 허가 국가를 확대하려고 할 때 주로 시도를 하는데 보통 앞선 임상을 진행했던 국가의 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함께 시도가 된다. 임상 3상만을 다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흔하지 않다. 혹시 발표된 임상에 문제된 건 아니든가 자세한 임상 결과를 취재했는데 결과가 발표된 임상 3상은 SER1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시행됐고 약품의 이름은 RGN259였습니다. 자, 이 약과 위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고 각막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3상 실제로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투여받은 환자 10명,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8명에 불과해 3상이라기엔 초라한 환자 수였다. 그래서 18명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다. 당초 46명을 계획을 했지만 희귀병인데 경증 약물도 있고 자, 여기서 통상 3회 정도의 삼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허가를 결정한다. 모집 환자를 늘리겠다라는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조 간암 시장 겨냥한 NDA도 순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 신청이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항암 신약 리보세라민이 이게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을 모두 마쳤다. 식약처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식약처에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은 기대감들로 주가가 한번 펌핑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때가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고,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면은 비중을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급등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확대가 되면은 다 매도를 하면 되죠. 자, 시험을 진행을 해왔고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 신청을 할지,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나올 것인지. 자, 리보세라빌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는 지난 9월 열린 유럽 암 학회에서 구두 발표된 후 여러 암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서양인의 주된 간암 발병 원인인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비바이러스성 환자에서도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 자, 지난 11월 FDA로부터 간암 임상 관련해서 식약 허가 신청 전 미팅 회의록을 접수를 했다.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들. 자, 제2의 리보세라미 뭐 이런 내용. 이건 뭐 광고니까.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했다. 이게 1월 6일. 캐나다, 중국 제조 리보세라미 품질 일관성도 입증했다. 신청을 해서 이제 빠르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던 거, 유상증자를 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은 여기 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 시설자금, 운영자금 쭉쭉 있고 여기 있죠. 선남양성 이거 1차 치료제 글로벌 단독 임상 3상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빌이죠. 병용 필요 금액 쭉 나와 있죠. 여기에 대장암 3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글로벌 3차 3상 비용 난소암까지 난소암 2차 치료제 글로벌 3상 1상 3상 비용까지 이제 이걸로 유상증자로 충당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3상 단독 임상 3상 여기서 임상 4상 비용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4상 비용 리보세라미 병용 이것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뭐 권리락도 그렇게 마이너스 2%고 상장되어 있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유상증자가 최근에 상장이 되고 나서 이 효과는 좀 미미했던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4,000원대 그리고 이 장기 입장선 여기 35,000원대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매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60일선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비중을 조금 덜어낼지 덜어내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N차를 준비를 할지 평균 단가를 대응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견해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주가 흐름들 이 위치상은 나쁘진 않은 위치인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이전 전통적으로 계속 2018년도 이후로 이 구간 한 2만 3만 원대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한번 의존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탈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2만 원대까지 가는 선들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탈을 했을 때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해두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급등한 다음에 우리 매도를 하는 것도 21선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하는 이 타점 잡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급등해주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은 어디서 매도를 할지는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돌파를 하든 이탈을 하든 비중은 축소를 시켜야 된다. 다음 차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강한 움직임들 보여주길 바라보고 저도 이제 무료방에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공격적으로 종목 안내를 드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무료방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